로딩이 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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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들 인사 같이 해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들릴까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처음 연결해봐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세요. 오늘 설 연휴 전날이어가지고 어디 맞아요. 안 가시죠? 주로 이제 연휴 시작이다 하고 막 네. 집에서 들떠 있을 때죠. 네. 내일부터 뭘 할까. 이번에 다들 시댁 많이 안 가시죠? 맞아. 5인 이상 절대 모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감사하게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럴 때 모이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오늘 인사를 안 하셔서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지. 네. 이게 인스타랑 다르게 들어오신 분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네네. 인사를 해주셔야지만. 여기는 제가 원래 라이브 하던 곳이 아닌 헤이준 뭐라고 할까요?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제 이런 교구들 아이들 나중에 와가지고 뭐 체험하고 그쵸? 네, 맞아요.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와서 또 수학 체험도 하고 네. 여기서 수업도 하고 저희가 또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도 하고. 맞아. 네. 그렇죠. 오늘 저희 저 아시는 분들 안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 들어오셨나요? 그래도 연휴 때 이 늦은 시간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진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또 연휴 전날이라서 또 실컷 늦게까지.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아까 저녁을 먹고 네. 지금까지 계속 수다를 떨다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맞아요. 네. 일단 다들 천천히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저희 소개부터 옆에 이제 계신 대표님은 이제 헤이주 대표님이신데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헤이준어스라는 사이트 운영하고 있고 또 슈필마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으로 또 어머님도 상담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는 홍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슈필마테 지도사로 그렇죠. 뵙기도 하고 팩토 지도사 하면서 제가 교육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 됐나요? 그렇게 된 지가? 슈필마테 이제 문 닫은 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 라이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교과, 지금 이제 2월이고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새학년 시작되니까 아이들 새학년 교과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런 막연한 좀 걱정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어떠세요? 자녀분이 이제 고등학교 맞아요. 진학을 이제 하는 좋은 고등학교. 아닙니다. 슈필마테 처음에 만났을 때가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서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슈필마테와 교과와 연상과 모든 거를 다 경험한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제 또 오랫동안 가르쳤고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과의 고비를 여러 번 이렇게 같이 넘어보기도 약속 최대고 약속 이러면서 같이 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또 생각들이 들었고 아이가 또 지금 초등학생일 때랑 지금 또 이제 아이를 키워놓고 나서 다 키운 건 아니지만 또 바라보는 교과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초등학교 교과는 정말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눈앞에 있는 교과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게 네,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1학년 어머니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고 2학년 어머니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사실은 중학교, 맞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놓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 단계인 초등교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뭐 실제 수학학원도 지금은 운영하고 계시지 않지만 네, 해외 출연을 하느라고 네, 지금 수학학원 이제 운영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 교과 자녀분 외에도 다른 아이들 교과 진행하는 것도 보시고 네. 슈필마트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쭉 살펴보셨기 네. 때문에 학년마다 교과에서 어떻게 비중을 있게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뭐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일단 내용적인 걸 떠나서 보통 지금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초등 아니면 유아맘 이렇게 계시니까 그냥 뭐 선배맘의 입장에서 엄마가 초등 과정을 이제 아이와 함께 보낼 때 어떤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두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제 엄마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느 위치에 있고 아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우리 아이를 판단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제 학원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선생님도 뭐 여러 이렇게 동네에서 만난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장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그럼 이제 대부분 학원에서 얻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를 만나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형 학원들이나 이런데 보통 사고력 학원이라고 하는 데는 보통 이제 결과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과지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잠깐 이리 와봐부터 이제 해서 이거 봐 이러니까 이제 시작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항상 아이들이 뭘 표현해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방학이 지나고 나서 그 방학 때 겪은 일 중에 수학적으로 네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하고 관련 있는 거 아무 거라도 하나 좀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좀 써보는 게 어때?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면 정말 어른들이 필요해서 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푸느라고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수학을 어떻게 표현을 내는지 보면 정말 단순하게 표현해요. 그쵸, 맞아요. 막상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저는 그런 평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체험 수업을 했던 어떤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에게 계속 문제를 내면서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 친구의 가능성을 이만큼을 보는데 또 어떤 입장에서는 얘는 사고력 문제를 이렇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달리셔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수학에 굉장히 좀 집중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6학년이 돼서 과연 이렇게 분수나 소수를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분수나 소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손에 한 몇 명 꼽을 정도만, 그래, 너희 학년에서 요 정도는 쓸 수 있겠지. 나머지는 다 한참 자기 학년보다 아래 단계, 한 2, 3년은 더 아래 단계 수학적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걸로 만들고 정말 궁금해하는 수학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한 번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는 누가 만들어진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풀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렇죠. 초등 때만큼은 아이들이 수학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초등에서 주어지는 문제집만 풀다 보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아쉬울 수 있고 또 그런 걸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좌지우지 안 되고 네, 엄마가 맞아요. 소신을 갖고 그쵸. 네네네. 그게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정보를 많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일단은 굉장히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정답만은 아니고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내 아이한테 가장 맞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쵸. 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본인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사전에. 네. 맞아요. 초등 때만큼 그거 안 하면 중고등에는 힘듭니다. 그 태도로 중고등학교 수학 실력이 결정된다라고도 보시는. 네, 저는 곧 중학교 때 수학을 놓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봤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뭐 교과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개념만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학교에서는 뭐 진짜 뭐 80점, 90점 정도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중학교에 가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친구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바라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개념인지, 이제 이런 시야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맞아. 이 아이가 이걸 계속 틀리는데 내가 이걸 정말 끝까지 붙잡고 풀릴 거냐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어머님들도 중고등학교 때 어떤 개념이 나오고 옛날에 이제 또 저희가 배웠던 거랑 또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수학들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를 이렇게 훑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강하게 이렇게 소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것 또한 자녀분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혼나요, 저. 하지 말라고 사춘기 아들 자녀분한테 혼나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는데 서울 영재 네. 서울 갖고입니다. 네네네. 얘기 안 하는 식으로 하시면 잠깐만요. 스쳐 지나갈게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그렇게 해보셨고, 학생들도 그렇게 보셨으니까 아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더 생각하시는 것들이 또 저랑 또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본 길이잖아요. 저 아이 그렇게 키워보지 못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준비, 표현해내는 거, 활동 많이 하고 체험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요 정도 하지 않으면 기초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학교 교과를 쫓아가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학령 분류별로 조금씩 중요한 것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과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불안해질 때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당연히 불안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소신 있게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어머님들이 사실 되게 소신파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렇게 수학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문제만 많이 풀고 이렇게 반복되는 연산을 많이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근데 제가 아이 키울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나오고 나서도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런 어떤 체험 수학이라든지 수학적 노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초등학교 때도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도 결코 그냥 가볍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원평가 같은 시험이요? 네, 그것도 시험에 대한 예의는 지켜라라고 늘 얘기를 하고 내일이 시험이었네 이러고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면 적어도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그동안 네가 뭐를 배웠는지는 한번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뒷장을 안 풀고 오더라고요. 앞장만 풀고. 뒷장이 있었네?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목표는 뒷장 풀기.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도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여러 고비를 좀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담임 선생님께 계속 이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했고요. 네. 도대체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고, 그리고 선행을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히려 그 선행의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것들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이 보이네요. 네. 지금 저희가 채팅창이 그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인사를 해주셨구나. 하셨는데 너무 네. 왜 아무도 오늘 인사를 안 하시고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쵸. 그래서 수학 전체의 흐름을 보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원비를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수학학원 하지만 학원비를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래서 보통 사교육학원 이런 데 가면 뭐 한 20만 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20만 원으로 저는 교과서를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를 샀어요. 교과서를 사서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아이가 궁금해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꺼내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교과서가 가장 꾸밈없이 담백하게 개념을 설명해놨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정확한 개념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책들보다도 가장 그 교과서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심으로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안에서 이제 학년별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비를 겪잖아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그러면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함께 손을 잡고 고비를 넘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 교과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산들을 여러 번 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은 되게 큰 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큰 산은 아니에요. 작은 산을 여러 번 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저학년 때는 연산이 워낙 중요하죠. 연산이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70% 이상 되다 보니까. 슈필마트에서도 사실은 그 1, 2호에서는 연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연산에서도 사실 더하기 빼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전에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기 모으기를 왜 그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덧셈뺄셈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이가 왜 덧셈뺄셈을 저런 원리로 되는 건지를 사실 그 전에 궁금해 했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가르기 모으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가르기 모으기를 훅 넘어가서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냥 계산적으로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교과서가 이렇게 절차를 잘 만들어놨는데 다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처음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받아내림을 과연 언제 만났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궁금해서 풀었을까? 아니면 정말 문제집에서 처음 만났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이가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어져서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도 보면 그냥 단순히 연산, 수에 대한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어떤 도형 활동을 통해서도 아니면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연산을 접할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건데 이제 문제로만 그걸 접하다 보면은 그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A2에 슈필마트 A2에 나오는 구구탑이 너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구구단을
연산 문제집에 나오는 가르기 모으기로 충분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연산 문제집에 나오는 가르기 모으기가 반복되죠. 그것도 역시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가르기 모으기가 왜 나왔냐는 것보다는 가르기 모으기에 대한 스킬을 아이가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도 외워요. 외워요. 그래서 연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딱 규칙 찾아가지고 쫙쫙쫙쫙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르기 모으기가 왜 나왔냐를 궁금해하는 데는 사실은 학교에서 그 전에 스토리텔링부터 분명히 전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이가 학교에서 집중해서 잘 들었고 그다음에 전개가 잘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처음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학교에서 그런 수학들을 배웠는데 뒤늦게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선행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많은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수준별로 아이들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네. 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고 선행이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을 짜실 필요는 있죠. 절대 옆집 엄마 말 듣지 마시고요. 내 아이의 진도를 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양산 쪽으로 이제 가다가 3학년 때 되면 2학년 되면 이제 고비 한번 오죠. 그렇죠. 뭐죠? 곱셈구구죠. 곱셈구구. 곱셈필수 아니고 곱셈구구에서 한번 오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에 막 7세 때부터도 곱셈구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구구단을, 그쵸. 의미 없이 외워요. 의미 없이, 정말, 그죠. 그래서 구구탑을 이렇게 한번 딱 쌓아보면, 저희 10분마때 카페에도 어떤 분이 이거를 정말 9단까지 쌓으셨더라고요. 81까지. 그쵸. 곱셈구구에 고비가 오죠. 그죠. 근데, 도대체 99, 81이 얼마나 큰 거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곱셈을 한다는 게 곱셈을 과연 아이들이 필요해서 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쵸? 네, 그 전에 뭔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한참 똑같은 걸 더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걸 되게 빠르게 뭔가 이렇게 계산해내는 거를 옆에서 봤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험을 해봤다거나 이러면 옛날 고대 사람들도 그랬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뭔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곱셈구구 그 판을 귀족들만 이렇게 막대를 들고 다니면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걸 알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여기 덧셈에서 곱셈으로 넘어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어느 순간 그걸 외우라고 하니까 옆집에 다 외웠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저는 곱셈구구를 이렇게 쭉쭉쭉 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체 구구판 안에서 백판도 마찬가지고 수의 그 전체 안에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찾아보고 규칙을 찾아보고 조금 못 외워도 이렇게 더해서 천천히 좀 하면 어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단의 규칙을 막 아이가 찾아내서 막 즐겁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빨리 외워내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학년엔 누구나 그 고비가 옵니다. 네. 아마 대표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연산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이 필요한 그런 것들의 필요성들 아이들이 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곱셈을 이렇게 개념을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는 외우는 단계를 가더라도 그런 일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나눗셈도 같은 맥락에서 그냥 나눗셈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 아까 저희 마방진 얘기 잠깐 했었는데 뭐 나눗셈을 배운 아이들이 꼭 나눗셈을 할 줄 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를 이제 가르기를 해보면서 나눗셈을 향해 가는 그런 방법들을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외우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그 외우기 시험에 집착을 안 하시면 돼요.
그 학교에 가면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뭐 해야 되고 이런 예전에 저도 선배의 맘들이 뭐 밥 빨리 먹어야 되고 뭐 줄넘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있죠. 뭐 받아쓰기 뭐 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1년, 2년이 지나갑니다. 맞아요. 지나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 잡지 마시고 아이가 뭘 잘하고 뭘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더 관찰해 주세요. 네. 맞아요. 줄넘기 오카리나 정말 밥을 정말 전교에서 제일 빨리 먹게 만들라고 제 지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주방 아주머니와 함께 불을 끄고 나오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속도는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연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느려요. 굉장히 느리고 그런데 나는 연산을 못하지만 수학은 좋아라고 얘기하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우기 시험에서 만약에 이게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외우기 시험을 잘 못 보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면서 수학에 대한 걸 탁 놔버리는 친구들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이제 준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 저는 한 학기 선행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사실 개념 선행 정도만. 그래서 약간의 자신감. 남자애들은 정말 I don't care. 그래서 여자애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게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인데 수연산 실수가 많고 연산을 어려워한다고 하셨죠. 그죠? 수연산의 실수가 많은 게 이제 약간 선생님들하고 어머님들하고 보는 눈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문제를 정말 많은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만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틀리는 이유가 저는 한 100가지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수가 많으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예, 받아내림 정말 많이 틀리고요. 나눗셈에서 한 번 더, 세 자리 나눗셈 이런 쪽에서 한 번 더 이제 고비가 와요. 맞아. 연산을 잘하던 친구도 거기서 한 번 또 문제, 한 번 더 고비를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산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들마다 다 좀 이렇게 주관이 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연산은 연산도 하나의 그냥 작은 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요걸 넘기 위해서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전 단계에서 뭐가 안 됐으니까 그거를 이만큼 하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이만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지쳐요. 난 수학 아닌가 봐. 보완하기 위해 많이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틀렸다고 정말 뭐 하나 잡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확 줄여서 아이한테 그 연산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이 연산 실수가 어떤 원인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어머님들은 내 아이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잖아요. 난 옛날에 맨날 100점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틀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라고 이야기하시겠죠. 학생 입장이 돼보세요. 정말 듣기 싫거든요. 수학이 더 하고 싶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받아내림에서 정말 아이가 어디서 틀린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받아내림 틀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수를 지우고 앞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그 수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 전에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두 자리에서 한 자리 빼는 그게 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그 학습지도 사실 좋긴 한데 저는 약간 예전에 그 선생님하고 싸울 뻔했거든요. 꼭 이거를 이만큼을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아이가 맞아요. 길거리에서 그 지도 주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요거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치지 않게 연산을 봐주시려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 시기에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연산에서 구멍이 났다고 하면 그 다음 학년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6학년 1학기 때 분수에서 막 헤매는 아이들 보면은 4학년, 5학년 때 대부분 거기 구멍이 좀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 어디에서 구멍이 나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풀이 과정을 굉장히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정말 자기 글씨 못 알아봐서 틀리는 아이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비 초사가 슈필마테를 이제 저런 부분 때문에 연산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하면 도움이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어떤 슈필마테 저는 연산 쪽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슈필마테를 해서 연산이 보완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짚고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슈필마테는 그거보다는 좀 더 폭넓게 확장되고 곱셈에서 역사가 어떻게 돼서 이런 곱셈이 지금까지 나왔고 뭐 분수가 어떻게 해서 단위 분수로 이렇게 나왔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을 알려주는 거지 연산 실수를 잡아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 교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고력 선생님도 이제 사고력 연산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반복적인 연산을 이제 스킬로 배우고 들어온 아이들을 가르치기 되게 힘드신 경험 있으시죠? 네네네, 맞아요. 이 수를 가지고 놀고 수에 대한 체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연산의 원리에 도달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만 하면 근데 또 이제 저도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입장에서 또 어머님들 입장도 이해돼요. 왜냐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연수 체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희한테만 쉬운 이야기고 엄마가 들었을 때는 뭘 어떻게 이해시켜야 돼. 그럴 때는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아서 그러면 뭐 이거라도 풀려보세요. 이렇게도 이제 피드백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최대한 그건 줄이고 좀 더 활동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게 맞기는 맞죠. 지금 보니까 질문이 올라오면 답을 여기서 다 달아주고 계세요, 어머님들이. 지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교재라서 슈필마테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디지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더더군다나 쓰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맨날 만들 때마다 그래요. 선생님 좀 이거 다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생각하셨죠? 수배할판에 왜 숫자가 안 써요? 다른 데 다 써있거든요, 교구에. 그런데 저는 약간 수에서는 엄청 귀찮은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칩 같은 거를 막 잔뜩 주고 이거 몇 개인지 세봐 이렇게 하고 그냥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씩 세다가 10개씩 묶어세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몇 배가 되는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귀찮은 과정을 겪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구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거죠. 수 배열판에 숫자가 안 써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쓰다 보면 너무 지겹거든요. 1부터 100까지 쓰는 게. 그러면 뭔가 요령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쓰는 방법. 그쵸. 그래서 이쪽에는 쭉 9가 나오네. 여기 가로로 보니까 여기는 10으로 시작하는 것만 있네. 너무나 천천히 답답할 만큼 기다려야 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발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꼭 좀 겪었으면 좋겠고 6과 9가 써놓고 나서 본인이 내가 이거 6 썼던가 9 썼던가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9를 돌리면 또 6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도 있고 그죠? 돌리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맞아요. 수하고 도형하고도 또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걸 쓰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면서 사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수학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슈필은 아이가 만드는 교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답을 저희 스텝이 들어있는 게 아닌데 지금 왜 이럴까요?
정말 의심이 됐나요? 소신 있는 어머님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또 이렇게 지금 회의준에서도 사실 수업 듣고 있는 어머님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제작비가 모자란 줄 알았다고. 아 진짜요? 아 네. 아니 좀 귀찮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교구가 자체가. 왜냐하면 불편하게 조작해야지 더 생각을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다는 맞아요.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해요, 아이들이. 예, 예, 그때 예. 제가 진짜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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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막 해봐도 잘 안 되고 너무 쉽게 만들어지면 사고를 깊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좀 오히려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엔 그런 게 잘 없고 다 편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도 제가 표현하는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영상을 아이들이 보면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상 표현하고 써보라고 하면 정말 이만큼 이해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이렇게 정말 본인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희도 사실 뇌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디지털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뭔가를 그쵸. 쭉쭉쭉 지금 뉴스 읽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맞아. 동영상으로 자꾸 보는 맞아, 거기에 맞아. 이제 틱톡까지 넘어가는 네. 15초 영상만으로 이제 유튜브도 길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스티커가 있나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티커를 찾아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순서대로 붙일 수도 있고 맞아.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쓰는 거를 더 써놓고 글씨를 못 알아본다. 그게 백판에다가 19를 썼는데 근데 이거는 백판에만 나타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0하고 6하고 9하고 다 똑같이 쓰는 거 아세요, 아이들? 여기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알게 되면 좋죠. 네. 이거 엄마는 6인 줄 알았는데 너는 이거 0이라고 쓴 거구나.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맞아. 근데 그 슈필마트 단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교과랑 사실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제 이렇게 엄마가 보기에는 좀 주제가 좀 낯설고 좀 잘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일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킨더부터 조금씩 교과랑 연결고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네네.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그렇죠. 한다든지. 예. 수학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처음에 어쨌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워요라는 걸 맞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도대체 이런 게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늘 도입이 되고요. 그거 중고등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역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생활에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렇게 전개가 돼서 아이가 그 다음에 뭔가를 조작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이 나오고 거기서 좀 더 심화가 돼서 탐구하는 이 과정으로 교과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성 안에서 이제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학 교과서에서 제일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킨더 같은 경우는 킨더에 있는 내용은 뭐 펜토미노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디지털 숫자도 있고 거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엄마랑 손잡고 은행 갔다가 그 디지털 숫자 이렇게 보면서 엄마 저게 뭐야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디지털 숫자가 과연 이게 선 7개 그냥 선 7개를 가지고 0부터 9까지의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와 숫자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잘못 섞어 쓰는 경우에 아이들도 같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거울도 저도 오늘 아까 이제 거울 체험 수업을 했는데 거울 뭐 우리 집에 4개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거울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저 거울이 왜 저기에 달려 있고 저 거울로 비춰보면 뭐가 달라 보이는 거지?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고력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수학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코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1, 2학년 교과랑 밀접하게 또 연계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익히고 그리고 뭐 이제 펜토미노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거 도형을 그냥 모양 맞추면서 그냥 돌리고 뒤집고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계신 교구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그런 활동들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입문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주니어를 하고 싶은데 아직 아이가 주니어를 접하기엔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킨더를 먼저 이렇게 하고, 킨더에는 동화책이 들어있거든요. 그 동화책을 같이 읽으면서 실생활에서 수학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네? 요 정도 맛보고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엔 주니어가 나오죠. 주니어는 보통 이제 7세에서 1학년, 뭐 2학년, 저는 2학년까지도 사실 수업을 했었고, 한참 수업을 하다가 3학년 친구들하고 수업하다가 잠깐만 너희들 근데 그림자를 했던가? 이러면서 주니어를 갑자기 이렇게 주니어 그림자를 하기도 하고, 저는 주니어 주제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슈필마테가 먼저 나오고, 슈필마테 ABC 단계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주니어 단계가 나왔는데 9건이 있어요. 근데 주제가 정말 융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하고 수학하면 뭐 생각나세요? 선생님은 이제 아시겠지만 진동수. 또 우리 수학생 또 그래프 생각하셨다. 그래프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진동수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주니어 은근 어렵다고 하셨죠? 맞아요. 왜냐하면 주니어가 파고 파면 팔수록 온갖 그 교과들이 다 융합이 돼 있어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과학 교과서라든지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진폭이라든지 뭐 진동수 같은 게 주니어 음악에 그냥 그래프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자 X축, Y축 해서 여기서 그래프가 이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와 여기서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네. 소리가 큰 건 뭐고 소리가 높은 건 뭘까?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 구별해내기도 쉽지 그쵸,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들을 시켜주면서 뭐 이렇게 띵가띵가 두드려도 보고, 소리하고 그러면 길이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니어에는 영화, 그림자에서는 수학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 닮음도 나와요. 닮음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6학년 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비와 비율 쪽도 나오죠. 그렇죠. 6학년 때 비와 비율에서 한 번 또 고비가 또 와요. 약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비와 비율 아주 어려워.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걸 과연 언제 이 친구들이 경험을 해봤을까? 마트에 가서 엄마한테 뭐 몇 프로 할인이면 저게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를 할인하는 건지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6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그 파트를 하면서 수학적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확률과 중학교 선생님이 확률을 가르치면서 윷놀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설명가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면서 즐기는 것 같은 어떤 수학적 행위 안에 되게 교과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녹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슈필마테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니어는 이제 그렇게 융합적인 주제들로도 접하고 과목 간에 막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C로 넘어가요. A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를 정할 때 사실 저는 늦지 않았다면 다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권에 4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ABC 단계 하면 144개 주제예요. 거기다가 킨더 주니어까지 하면 169까지더라고요. 169 되게 좋은 수 아닌가요? 12의 제곱 시설련 이런 거 하고 계시죠, 지금? 저도 쓰면서 약간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169개 주제를 내가 다 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다 알고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이런 체험들이 남아서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이 개념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갑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고급 수학 1, 2를 교과서를 이제 좀 사서 요새 보고 있는데 1학년이 하는 건데? 이제 이 생각을 계속. 혹시 그 페이지 같은 거? 네네네.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여기 저희가 슈필에서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 단계에서 자를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고 있는 스피로그래프라는, 그게 이제 극방정식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이거 아마 스피노그래프를 아이들이 해본
걸 보신 분들은 네, 이제 저거 왜 저거 그냥 뭐 하려고 저렇게 저러고 돌려? 있지?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사실은 그 앱도 되게 많고요. 외국에서는 이 스프링그래프 디자인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급 수학에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지금 질량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A단계 수학 저울이 나와요. 등식적. 등식 저울. 예, C단계 수학 저울이 나오고 맞아. 등식 저울이 나오는데 이 무거운 사람이 앞에 타야지 이제 균형이 맞는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원목으로 교구를 가지고 이제 저울을 만들고 그쵸.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맞아. 초등학교 되게 때 중요한 그냥 그쵸. 개념인데 네. 는이라는 게 중간에 나오는데 이 더하기 는인 줄 알아요. 는은 등호가 아니죠. 그냥 는인 거죠. 선생님 그거 는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래서 2 더하기 3은 5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2에다가 하나 놓고 3에다가 하나 놓고 이쪽에다 5에다가 놓으면 거리가 이제 그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딱 양쪽 균형을 맞으면서 이게 등식이 돼요. 그런데 2 더하기 3은 1 더하기 4가 되면 큰일 나요. 이 친구들이. 선생님 여기는 답이 나와야죠. 는 다음에 이쪽에는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습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3은 1 더하기라고 4라고 써도 돼요? 라고 굉장히 네. 많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교과 개념들을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슈필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보면 굉장히 재밌고, 여기 지금 거울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죠. 대칭, 네. 선대칭 도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선대칭 도형 하면 이제 뭐 대칭점부터 해가지고 뭐 대칭을 중심해서 뭐 선대칭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면서 저희 슈필에서도 사실은 뭐 대칭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대칭 변환, 1차 변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한번 오늘 아까 7살 친구하고 수업한 사실은 7살 친구하고 수업한 내용에서 이 거울이 그렇죠. 거울을 수업을 했거든요. 체험 수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그래프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고급 수학뿐만이 아니고 함수 그래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뭐 그러니까 최적 경로를 찾는다든지 뭐 사고랑 문제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전에 수능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맞아. 문제죠. 그래서 뭐 경로 그 최단 경로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한복 그리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것도 A 단계에 나와요. 그렇죠. A3호의 첫 번째. A3호 첫 번째 주제가 한복 그리기가 나와요. 어렵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실을 가지고 2번 겹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을 왜 여기선 되고 여기선 안 되지? 사실은 그것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선생님도 뭐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지만 저는 홀수 짝수점에서도 너무 그렇게 결론을 먼저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정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이가 선생님 규칙 찾았어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이렇게 이런 건 홀수 짝수점을 찾아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어떤 요령을 알고 오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과연 이 아이가 더 관심을 갖고 더 뭔가를 문제를 찾아보고 자기가 이거를 확장해낼 수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여기 채색수와 채색 다항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 사색 지도. 그쵸. 사색 지도가 A 단계에 또 나오고, B 단계에서는 사색 퍼즐이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경우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서 저게 왜 사색으로만 다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갑자기 또 미로의 미술 작품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예술하고도 또 연결해서 또 이렇게 확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융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중고등 그 전체 커리를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초등 6학년까지만 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이들이 분수 계산에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분수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눗셈은 그냥 뒤집어서 곱하는 거야 라고 저희는 배우지 않았나요? 네. 그쵸? 그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그쵸? 근데 이제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고, 그림으로 얘를 어떻게 겹쳐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이게 눈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 C단계에 나와 있죠. C1에 이제 분수 계산기 할 때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연산이지만 이게 활동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전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것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슈필에서 아주 가볍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영재원 준비할 때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실제 아이가 영재 학급 교육 대학부설? 네, 대학부설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이제 그 과정을 사사과정까지 했었는데, 이제 사사과정까지 가면 이제 논문을 써요. 소논문을 쓰는데, 교수님하고 이제 소논문을 쓰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정말 수학만 문제를 많이 풀고 수학 정말 잘하는데, 융합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논문들은 심심해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100년, 200년 전에 어떤 수학자가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왜 연구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교수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슈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수학을 풀어냈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수학의 다면체하고 하늘에 있는 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해서 풀어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조명으로 뭐 어떻게 밝힐까 하면서 뭐 과학적인 것도 같이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그거를 코딩 정보 쪽하고도 같이 연결하면서 수하고도 또 연계해서 이렇게 또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만약에 학생을 뽑는 입장이라면 어떤 게 더 아이가 더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탐구했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이런 체험들, 수학적인 환경들에 많이 좀 노출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초등보다는 중고등학교 뒷심을 발휘를 하려면 그렇죠. 초등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준비를 좀 잘하고 여러 가지 융합적인 거에 대한 아이들 관심을 보이고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무엇보다 초등 교과를 잘 챙기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과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막 이렇게 약간 놀이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가르쳐 봤거든요.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는, 저도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쪽도 계속 이렇게 접근들 시켜주고 아이한테 많이 해줬었어요.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약간 단절되는 느낌? 여기서 그 다음 개념이 중고등에서 수학을 진짜 뭔가를 탐구해야 되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끊어지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되게 잘 풀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 쌓기나무 하나를 잘 풀기 위해서 막 1학년부터 쌓기나무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이들이 입체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 나오는 게 5학년 때부터 나오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거의 그냥 이런 모양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그림을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 게, 약도를 하나 그려본다든지 수학적인 뭔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 아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굉장히 잘 보여요. 거리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교과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노선도 위상계약의 대표적이라고. 그쵸. 이 슈필마테를 하셨던 엄마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요령은 기억 못해도 다른 것을 기억해줘서 감사하다. 저는 요령을 기억을 못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굳이 그렇게 집요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계산기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산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저는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래, 같이 계산기 써보자. 계산기를 정말 자기가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C단계 보면 계산기 대놓고 쓰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주율 구하면서 이렇게 계산기 쓰는, 계산기 또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가지고 사실은 뭐 교과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서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머님들이 폭넓게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산 문제집, 뭐 사고력 문제집 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고민 많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그걸 다 해야 되나요? 혹시 뭐 그런 지금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질문 주시면 네네. 네. 답을. 그쵸. 그래서 정말 그러면 뭐에 엄마랑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어머님이 좀 노셨으면 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풀이를 자꾸 고정을 시켜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놓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표를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저도 엄마표로 아이를 키웠어요. 사교육 많이 안 시키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찾아봤고 그래서 지금 엄마랑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맞아요. 슈per마트도 특히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님들을 위한 교육들도 혜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다 배워서 완벽하게 안 다음에 내 아이도 나처럼 알게 만들 거야 이런 목표는 절대 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너무 저는 김장을 못 하거든요. 김치를 못 담그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나는 김장을 엄청 잘 담그니 너도 오늘부터 잘 담그도록 하여라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제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시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본인이 이렇게 그거를 안다고 다 이렇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과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필요한가라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김치가 되게 궁금해지고 담그고 싶어지면 그러면 그때 공부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횡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슈퍼마트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표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들이 좀 있으시고 킨더랑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뒤에 해설지라든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이제 ABC는 그야말로 정답지만 사이트에 지금 좀 올라가 근데 이거는 있죠. 엄마표로 해서 어렵다기보다 이건 그냥 공부방 선생님들도 슈퍼마트 교재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긴 상당히 쉽진 않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너무 활용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엄마표라서 더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그냥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같이 아이랑 모르는 거를 같이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엄마표로 해주셔도 엄마가 완벽하게 뭔가를 숙지하고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거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도 분명한 효과는 얻으실 수 있고 그런 지식적인 부분은 나중에 아이들이 다시 조금 학년이 여물었을 때 선생님과 해결해도 늦지 않은 거죠. 본인이 찾아볼 수도 있어요. 네. 찾아볼 수도 있는 아이들이 거고. 더 잘 찾아요. 네. 지금 사실 저는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업을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맞아. 선생님이 되어 있고 저는 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C단계 수업할 때 그렇게 편해요. 그렇죠. 저는 앉아서 그냥 이렇게 너스레만 들고 이렇게 가이드만 해줘도 본인들이 알아서 토론하고 결론을 다 도달하고 발표하고 막 이런 게 네. 서로 자기들이 선생님이 돼서 알려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그쵸. 저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내가 다 알아서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엄마한테 같이 물어보고 엄마하고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 엄마 잘 모르겠는데 네가 좀 찾아보고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것도 정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한테 분명히 축적되는 게 우리 있을 집에 거예요. 있는 책에 한번 찾아볼까? 뭐 그냥 이런 네. 식으로 누가 더 빨리 찾나 뭐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네네네. 슈펠마테 어느 단계까지가 엄마표로 가능한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글쎄요. 이거는 저는 세상에 똑같은 아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똑같은 엄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수학교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단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사이가 좋을 때까지. 근데 C는 좀 쉽진 않지 않아요? C는 쉽지 않습니다. B도 사실은 B도 뒤로 갈수록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교사 교육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 이 정도의 수학적 베이스는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견주어도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정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좀 필요한 것들은 뒷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A단계도 학부모 세미나를 한 3, 4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B단계도 하고 C단계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청하시는 거는 한 10이면 한 5, 그다음에 2 이렇게 신청하시더라고요. C는 정말 거의 나 수학 좀 했어 이런 분들이 본인이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는 본인이 막 퍼즐 툭툭툭 이렇게 맞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셨던 분들도 한두 달 하시다가 맞아. 선생님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사이가 좋을 때까지가 답이.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 시기가 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4학년 정도면 오지 않나요? 그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저희 아이는 옆에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나마 어렸을 때 제가 그냥 교구 이렇게 딱 던져주고 만들어봐 이러고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아이가 그만큼 저는 B단계 정도까지는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교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교구 어떤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교구를 저렇게 쓴다고? 방해하지 않아서 사이가 좋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귀찮아요. 그런 걸 간섭하는 거를. 근데 정말 도미노 퍼즐을 가지고 도미노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보기에 저거 저렇게 쓰는 거야? 그렇죠. 속 터지죠. 그럴 때는 이제 조용히 문을 닫고 나는 여기까지 보다 그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 정도 하시고 세상에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 많아요. 선생님들께 빨리 토스 하고 엄마는 늘 좋은 엄마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춘기 지나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푸시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좀 고마워하더라고요. 아이가. 네, 아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참 그래도 잘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모르죠? 뭐가 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집을 나갈 생각을 벌써 하고 있어가지고 기숙사 들어가니까. 기숙사에서 토요일날도 안 나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자, 여기 보면 지금 C단계는 A단계는 그야말로 수학적으로 쫙 펼쳐놨고요. 그러니까 이 슈펠마테를 가지고 연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산 이외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건드려줘요. 사실은 연산에서도 그 연산이 왜 필요한지 그럼 거기까지 가기의 단계는 사실 되게 많이 접근을 시켜주는데 그 다음에 약간 완벽하게 틀리지 않는 방법은 그거는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훈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과서와 뭐 약간의 연산 아니면 교과서와 한 권의 문제집 요 정도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에 대해서도 뭐 사실 워낙 의견들이 좀 갈리니까 그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떤 경험까지 해봤냐면 슈피를 하다가
엄마가 얘가 교과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교과 문제집을 사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교과를 좀 봐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받으려도 이 친구는 90점 이상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했더니 이제 어머님이 아이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 문제집을, 왜냐면 저는 그 아이를 잘 관찰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교과를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급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교과 문제집을 딱 가지고 왔는데 아이한테 말을 안 한 거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오늘 슈피를 하러 왔는데 교과 문제집이 여기 딱 올려져 있잖아요. 제가 잠깐 칠판에다 몰석을 딱 돌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나도 교과 이제 나도 필요한 거 아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왜 내가 즐거운 이 공간에 교과 문제집을 여기다 넣냐, 그러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서 이렇게 집으로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잠깐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빼놨다가 다시 해서 정말 6학년까지 잘 컸어요. 그 친구 잘 컸고 중학교 가서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요. 연산 문제집 두고 앞에서 둘이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어머니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산을 넘느라고 여러 고비를 좀 넘기셔야 돼요. 교과는 어쩔 수 없이 지루한 부분도 있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꼭 알고 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교과를 그러면은 교과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교과를 못하는 아이는 그 교과를 따라잡기 위해서 교과만 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제가 반문을 드렸어요. 아이가 너무 산을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산을 반드시 넘을 거라고 믿어주세요. 넘어주시고, 작은 산 여러 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학년 때 약수업에서에서 한 번 오고요. 6학년 때도 뭐 비화 비율에서 아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다 영역별로 고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함께, 아니면 빨리 선생님과 함께, 그쵸? 선생님과 함께 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그 슈필마테를 오프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수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사실 슈필마테 교재 좋지만 많은 아이들이 하기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알려지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헤이준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생겨서 네, 여러 곳에서도 좋은 선생님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헤이준에는 슈필마테 수업만 일단 단계별로 개설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뭐 수학이 아니어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어떤 바탕이 되는 컨텐츠라면 얼마든지 시작을 할 그럴 마음이 있어요. 우선은 시작은 슈필마테였고요. 지금 보면 저희 메인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마인크래프트 수학 체험관이라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저는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그 수학 체험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교구들이 있어요. 뭐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구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강당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하는 뭐 그런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로 자기가 캐릭터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서 뭐 메비우스띠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관찰해보고, 또 가가지고 뭐 저울, 이렇게 등식 저울 아까 있었던 그런 저울도 가서 이렇게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수학 유물도 가서 보고,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에서 가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거기를 굴려보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네요. 그쵸. 게임으로.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친구라면 거기 가서 이건 뭘까? 저건 또 뭐지?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이런 뭔가 수학적으로,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작이 됐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수학적 사건들, 아니면 기록들, 아니면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아이가 뭔가 나 저거 아는 건데, 나 저걸로 할 말 있어, 나 저거 갖고 뭔가
궁금해서 내가 뭐 탐구해 본 거 있어. 이런 경험들을 초등학교 할 때 이렇게 쌓아준다고 하면 그게 너무 멋진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어쨌든 뭔가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궁금해서 나온 다음, 그때 거기서 봤던 거 여기서 만드네?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들어 봤던 걸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꼭 어떻게 보면 수학을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다양한 접근법이 맞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소신 있게 이거를 지켜왔다라는 거, 교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학의 어떤 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저는 되게 강조를 하고 싶고, 네. 그런 소신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아이들하고. 수학 체험관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죠. 네네. 네네네네. 지금 저기 아까 카페에도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아이하고 그냥 자유롭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저거 했던 거, 예전에 했던 거, 우와, 저기 있네? 하고 찾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 신청서 쓸 때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나오던데. 그게 마인크래프트 계정에 일단 가입은 돼 있으셔야 돼요. 본인 계정이 있으셔야 일단 진입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결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그 안내가 있었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거 하려고 결제하고 저희 아이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파느라고. 헤이준 체험 수업은 신청하고 별도로 헤이준이 진행하는 모든 수업은 교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구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교구를 지금 일정 기간 동안만 공구로 저렴하게 사실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어서요. 그 헤이준에서 판매하는 그 세트별 교구가 아직 마감 안 됐죠? 네, 마감 아니래요. 그거 근데 그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비단계 마감됐다고 못 샀다고 하셨길래 그 회원 가입을 해야지 그 창이 보여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이준 그 어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교구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과 수업 때문에 연선 수업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A가 품절됐나요? 아까 있었는데 그 사이에 품절됐나 봐요. A가 인기가 핫해요. 주니어 금방 마감됐던 거 지금 보시면 슈필마트를 시작하는 연령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 6세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고 체험 수업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체험 수업에 교재를 주문해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99%? 거의 대부분은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기 적당한 교재로 제가 A35, B35, C35를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주니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울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를 만약에 수업을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교재나 교구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울 퍼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쥐를 잡는 뭐 이런 퍼즐을 만드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두 시간 놀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어머님들이 이걸 문제를 꼭 끝까지 풀어야 되고 이런 것만 조금 버리시면 사실 선생님도 그걸 버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문제를 내는 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수업을 해본 적이 있고 아이가 진행하는 수업도 해본 적이 있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도 느끼셨겠지만 A단계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온 친구들 그리고 슈필을 소신 있게 선택한 어머님들의 아이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너희 정말 다르다. 너희 정말 최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 엄마표 강의들도 헤이준에서 이제 오픈되어 있고 뭐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오픈될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헤이준에 들어와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요일별로도 이렇게 솔팅이 되고
이렇게 원하시는 단계별로도 이렇게 다 솔팅이 되니까 그래서 주니어 이렇게 치시면 주니어에 관련된 수업들이 쫙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한 타임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그 다음 호수가 연결돼서 그 시간에 계속 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 선생님을 이제 쭉 쫓아가서 보통 지금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C단계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선생님을 계속 쫓아가고 그 선생님한테 이런 수업을 열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뭐 이런 어머님들이 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진입에 한번 발을 들이시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즐거워해서 사실은 듣는 수업이 되는 거죠. 얘는. 수업은 아이가 하는 수업도 있고요. 엄마표 네. 강의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선택해서 엄마가 직접 진행을 해보시겠다. 뭐 저는 수업으로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러는 의미에서도 저는 뭐 엄마표에 대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니어를 3, 4학년이 해도 재밌죠. 네, 저는 이건 쉽다고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풀어내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나는 들어갔는데 내 아이가 3학년이어서 들어갔는데 7세 아이가 같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3, 4학년이 풀어내는 방법이 또 완전히 그 그쵸. 단계별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니어 0이다 이러면 이게 초등도 풀 수 있고 아니면은 7세도 풀 수 있고 중학생도 풀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결코 단편적이지가 않고 거기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저는 아직은 결정을 A단계 아니실까요? 네, 저 일단 아이들 수업은 주니어나 A단계를 일단 우선적으로 열 것 같고요. 엄마표 강의는 제가 원래 했던 수업을 이어서 하거나 이제 새로 시작한 단계를 오픈하거나 이제 이렇게 네, 개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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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그 슈per마켓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새학년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교과에 관련된 이야기로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라이브 이제 해봤는데 다음 달에도 라이브를 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주제는 나중에 또 공지를 드릴 거라서 그때 또 사실 슈필마테로 바라보는 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뭐 교과적인 부분도 있고 사고력도 있고 뭐 영재원 준비도 있고 연산도 되게 포괄적인 거라서 네, 다양하게 보고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 슈필마테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 그런 라이브를 다음번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어떠셨어요?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할 말이 이렇게 많았나 보네요. 저는 아이들이 어쨌든 수학적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고 국어를 좋아해서 나는 수학을 못해요가 아니고 나는 국어를 좋아하지만 수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공을 만들어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일단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재였고 그리고 그 교재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이게 정말 심오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체험들을 하는구나라는 그 연계를 쭉 보고 나서는 정말 어떤 다른 교재들보다 이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수학 쪽으로 조금 아이가 조금 더 아이를 집중해서 키우고 싶다 아니면은 뭔가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글쓰기라도 한번 아니면 중학교에 가면은 사실은 자기주도로 수행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때 아이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체험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금 생각하지 못하셨던 확장 가능성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길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신 있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맞아요. 네. 오늘 어쨌든 연휴 전날이라서
그래도 참석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라이브를 다음번에 또 하고, 또 대표님과는 또 한 달 후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